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캡터뉴스입니다. 금요일은 언제나 마음이 가볍고 약간은 들뜨게 되는데요. 1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생활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LAC가 주차 위반 단속 고비를 바짝 재고 있어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먼트 코너에 건설이 시작된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타겟 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인타운에서는 두 번째 타겟 매장입니다. 한인들도 테슬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차량은 한번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너무 비싸 토탈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이 운전하는 기아 하이브리드 차량이 프리웨이 중행 중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위험이 전기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인회에서는 인종 혐오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3자 개입 세미너가 열렸습니다. 50여 분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2024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큰 폭의 인사 이동이 예상됩니다.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남편이 지난해 자택에서 개안의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던 당시 현장 영상이 법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캡터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gerelief.org. 네, 최근 주차 위반 티켓을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팬데믹 기간 느슨했던 LAC의 주차 위반 단속이 지난해부터 강화돼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리 청소 시간에 주차했다 티켓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느슨했던 주차 단속이 정상화되면서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LAC는 주차 단속 고비를 바짝 쬐고 있는 반면 운전자들은 아직까지 팬데믹 기간 느슨했던 주차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LA 통계 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이 최근 LA 교통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은 2021년부터 14.3% 늘어난 201만 4,08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첫 해였던 2020년에 153만 1,250건 비교하면 무려 31.5%나 증가한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차량 운행이 줄어든 데다 주차 단속 인력도 부족해 주차 위반 티켓이 급감했었습니다. 하지만 LAC가 지난해 5월 주차 단속을 정상화해 불법 주차된 RV와 캠핑카, 트럭 등에 대한 주차 단속을 강화하자 티켓이 급증한 것입니다. 크로스타운 분석에 따르면 주차 티켓은 거리 청소 시간 위반이 48만 7,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터기 시간 초과 28만 999건, 레드존 주차 금지 구역 22만 4,064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차 종별로는 토요타가 33만 1,30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LAC 의회는 앞으로 버스 전용 차선에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 전용 차선 불법 주차 차량의 티켓을 발부하기로 해 주차 위반 티켓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캡터뉴스 잘 알겠습니다. 네,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먼트 코너에 대형 타겟 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 중인데 1층에 타겟 매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한인타운 올림픽과 올림픽 거리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바드와 버먼트 애비뉴 남동쪽 부지에 소매체인 타겟 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5일 어바나이즈 LA는 한인타운 1000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부지에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프로젝트인 링크코라가 시작됐으며
이 주상복합 건물 1층에 타겟 매장이 들어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는 업체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업체 그룹 프로퍼티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이 부지를 4천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어바나이즈 LA에 따르면 그룹 프로퍼티스는 이 부지에 8층 규모의 228유닛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고 1층 5만 스퀘어피트에는 상가가 조성됩니다. 타겟 매장은 이 상가의 앵커 테넌트로 입주합니다. 어바나이즈 LA는 타겟은 지난해 10월 그룹 프로퍼티스와 이미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룹 프로퍼티스는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해 LA 전역에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건설 프로젝트 여러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과 벌먼트의 링크코라 프로젝트 외에도 한인타운 베랜더 스트릿의 77유닛의 아파트, 노스 얼리웃의 128유닛의 주상복합 건물, 그리고 웨스턴길 101번 프리웨이 인근 70유닛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가 모두 그룹 프로퍼티스의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테슬라 타시는 한인들 많으실 텐데요.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비싼 수리비 때문입니다. 미국 보험사들은 테슬라 수리비가 너무 비싸 사고 난 테슬라 차량은 수리를 하는 대신 톨탈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차량이 수리비가 너무 비싸 보험사들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테슬라 차량을 수리하기보다는 토탈 또는 폐차 처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 차량이 사고가 나면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라도 수리하는 것보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해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을 토탈 처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고차 온라인 경매 업체 코파트와 IRA 지난달 이후 경매 매물로 올라온 사고 차량들을 분석한 결과 120대가 넘는 테슬라 모델 Y 사고 차량 중 대부분이 주행거리가 1만 마일 미만이었습니다. 이들 차량은 모두 2022년식 또는 2023년식이었으며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이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제조된 것들입니다. 이 차량들 중에는 스테이트팜, 가이코, 프로그레시브, 파머스 등 보험사가 사고 차량을 경매에 내놓은 셀비지 차량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 수리비가 너무 높으면 폐차 수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은 파손된 상태 그대로 셀비지 차량으로 경매에 붙여 비용을 일부 회수합니다. 하지만 폐차 처리될 상태가 아닌데도 전액 손실 처리를 하고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은 높은 수리비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테슬라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테슬라 측은 수리비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차량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24일 테슬라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험료가 비합리적으로 높다며 차량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수리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한인이 운전 중이던 기아 하이브리드 차량이 프리웨이 주행 중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폭발 화재는 대체로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를 태우고 프리웨이를 주행 중이던 기아 옵티마 하이브리드 차량이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한인 운전자와 아이가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인 K씨가 운전 중이던 기아 옵티마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난 8일 91번 프리웨이와 5번 프리웨이 교차 지점을 주행 중이다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프리웨이를 주행 중이던 K씨는 당시 뒷차 운전자의 경고로 차량을 세우고 확인한 결과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워둔 차량 배터리가 폭발,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황급히 아이와 함께 멀찌감치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전소돼 폐차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차는 기아차 딜러에서 Certified 중고차로 구입한 2017년형 차량입니다. K씨는 하이브리드 차량인데다 Certified 중고차여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큰 피해를 당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전기차가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발생률이 가솔린차나 전기차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오토 인슈런스 이지가 지난해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이브리드 차는 10만 대당 3,474.5건의 화재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만 대당 1,529.9건인 가솔린 차보다 2배가 더 많은 수치이며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10만 대당 25.1건으로 오히려 화재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플러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크고 작은 인종 혐오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여전히 한인 등 아시안에 대한 인종 혐오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 혐오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한인회에서 인종 혐오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 대상 인종 혐오 사건이나 증오 범죄가 여전히 빈발해 한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한인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인들은 인종 증오 범죄나 혐오 상황을 당하거나 목격해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당황해하면서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한인회에서는 불행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처럼 빈발하고 있는 증오 범죄나 혐오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시안정의진흥연대, 한미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인종혐오와 괴롭힘 등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상황을 목격하거나 그 상황 속에 있게 됐을 때 제3자로서 안전하게 개입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미연합회 윤일애 변호사와 아시안정의진흥연대 윤유진 씨가 강사로 나서 참석한 한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처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딱 처음 대면했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여자고 아시안이고 뭔가 딱 미국 사람들. 오늘 세미나에는 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인종혐오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처 방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오늘 참가자들에게는 점심과 함께 호루라기, 대처 요령에 대한 팜플렛 등 증오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물품이 제공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조정관인 제프 자이언츠가 새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2024년 재선 출마가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앞둔 본격적인 인사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프 자이언츠 전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나는 제프 자이언츠가 정부 내에서 가장 힘든 일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그의 비서실장 발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자이언츠 신임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의장 출신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지난해 4월까지 코로나 대응을 총괄하는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 겸 대통령 자문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당시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내 2억 2천만 도수의 백신을 접종하는 정부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물밑에서 바이든 정부 후반기 인사 문제 자문을 해 차기 비서실장으로 이름이 계속 거론돼 왔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프라법, 반도체 지원법 등의 입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선에 출마했을 때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이 제프가 할 일이라면서 향후 큰 과제는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자이언츠 비서실장을 낙점한 이유도 각종 입법의 성공적인 시행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이언츠 신임 비서실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불거진 기밀문서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론 클레인 초대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비서실장 교체는 바이든 정부 백악관 및 내각에서 사실상 첫 주요 인사 교체로 앞으로 주요 참모들이 재선 캠페인으로 이동하거나 사직하는 등의 큰 폭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해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남편이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개안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떠들썩했었죠. 오늘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받았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당시 공격을 당했던 생생한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오늘 지난 2022년 10월 28일 폴 펠로시가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받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바디캠 영상으로 펠로시 자택에서 출동해 폴 펠로시와 펠로시를 공격한 데이비드 드파피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 데이빗은 갑자기 폴 펠로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경찰은 데이빗에게 태클을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What's going on, man? Everything's good. Hi. Drop the hammer. Nope. Hey. What is going on right I'm now? not getting an answer on calls. Bro, oh, Calls in the area that it's from Romania. 데이빗은 펠로시 부부 자택의 무단으로 침입하고 폴을 망치로 공격해 두개골을 골절시키는 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동안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법원은 언론들의 영상 공개 요청이 쇄도하자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증거 자료로 제출된 영상을 오늘 공개한 것입니다. 드파페 측은 영상 공개가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개에 반대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 스테판 머피 판사는 영상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드파페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오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